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조금 섞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극한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어제죠? 리미트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졌을 때 fx는 l을 향해 가요. 이것을 우리는 l을 수렴한다. 뭐라고? l을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수렴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발산. 오, 어디서 배웠나봐요. 발산이라고 해요. 수렴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발산이라고 해요. 수렴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발산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어제 배웠던 내용으로 따지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갔을 때 fx가 l을 향해 간다랑 동치 필요충분 조건 뭐였죠? 어떤 극한과? 좌극한과 우극한. 좌극한 어떻게 표현하더라? 마이너스. 여기 뒤에다가 마이너스라는 거지. 앞에 마이너스 해버리면 부호가 바뀌어버려. 저 말은 어떤 뜻이냐? a가 닿기보다 살짝 작은 값,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는 방향을 이야기를 해요. fx가 어딜 향해 가야 하고 l 향해 가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일 때도 fx가 어딜 향해 가야 돼? l을 향해 가야 해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지 않으면 우리는 수렴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그러면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발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발산의 뜻이 뭐라고 했지?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져야 하는 거지.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으면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오케이? 우리가 보통 그 발산이란 단어를 막 커지는 상태를 말할 때 자주 쓰긴 하는데, 수렴하지 않는 것을 모두 다 발산이라고 해요. 그럼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또한 우리는 발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한없이 커진다. 무한이라는 기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오케이? 무한이라는 것은 팔을 옆으로 눕혀놓은 거죠. 얘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상태다 보니까 수도 아니고요, 문자도 아니에요. 수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무한대라고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줄게요. 이건 뭐게요?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수예요. 상태예요.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상태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무한소라고요. 근데 뒤에 뭐가 붙어있죠? 플러스. 그러니까 양수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0에 가까워지는 것을 양의 무한소라고 해요. 그럼 또 뭐도 있겠어요? 음의 무한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길,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수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딱 집어내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집어내는 순간 그것과 0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 가운데만 집어내면 더 작아지는 양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겠어요. 무한소. 오케이? 여러분, 그럼 무한대 말고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음의 방향으로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고 해요. 왠지 무한소가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 마이너스 무한대도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 두 개 뜻이 달라질 것 같은데 방향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저거를 사용할 수 있는 함수 y는 x분의 1을 한번 보겠습니다. x분의 1 유리함수 아시죠? 뭔가 최근에도 본 것 같긴 한데, 자, 그래프가 몇 쌍면을 향해 가요? 몇 쌍면? 1쌍면과 3쌍면을 지나게 되죠. 맞죠? 그러면 내가 리미트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해버리면, x분의 1이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간다라는 것은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이에요? 좌극한과 우극한이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 x분의 1 이거죠. 저기 무한소 나왔네요. 양의 무한소 같은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x분의 1을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어딜 향해 가요? 그 어느 한없이 커지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무한. 무한.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에 좌극한인 상태에서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의 무한. 음의 무한. 여기를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음의 무한. 그럼 얘는 수렴하나요? 네. 아니. 안 하죠. 우극한은 뭔데? 무한인데. 좌극한은 뭔데? 음의 무한. 음의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잖아. 그러면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 달라?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뭐 해? 발산. 발산해. 그럼 질문. 우극한은 수렴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딱 무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수렴하는 건가?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무조건 수가 들어가야지 수렴이에요. 수. 근데 저거 수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상태라고 했지. 그러니까 저거는 방향을 이야기를 해요. 쌤 근데 왜 는이라고 써요? 그냥 저렇게 정했대요.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상태예요. 저거는. 다시 한번 어떤 걸 설명하고 싶냐면 절대값 x분의 1 얘를 볼게요. 그럼 절대값 x분의 1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맞아요? 네. 그럼 우극한 0에 대한 우극한은 어떻게 돼요? 무한히 커지죠. 그 다음에 0에 대한 좌극한은요? 여전히 네 0에 가까워지죠. 무한히 커지죠. 그렇게 되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어디 향해 가는데? 무한을 향해 가거든. 그래서 여러분 x분의 1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무한이라고 써요. 그럼 얘는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 하면 발산해요. 왜요? 상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다고? 네, 같죠. 지금 절대값일 때. 다시 한번. 발산이에요? 네, 발산이에요. 수학이니까. 네.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x분의 1은 뭐라고 써야 할까요? 라고 하면은 그냥 발산이라고 써야 돼요. 그냥 발산해요. 값이 없어요. 왜? 우극한은 무한인데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이니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절대값 x분의 1은 발산이에요? 네, 발산이에요. 근데 발산인데 왼쪽과 다르게 우극한과 좌극한이 둘 다 어디를 향해 가요? 무한을 향해 가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었어요. 왼쪽 같은 경우는 보다 정보가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얘는 수렴인가요? 아니라고요. 어떤 상태요? 발산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사인 x 그래프 아시죠? 네. 상관함수 그래프 배운 지 좀 됐긴 했지만 사인 함수가 있어요. 사인 함수가 있어요. x가 무한을 향해 가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네, 계속 오른쪽을 가게 돼요. 그럼 그 값은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수렴. 수렴해요? 어디로요? 1이요? 근데 사인 값은 다시 마이너스 1도 갔다가 1도 갔다가 마이너스 1도 갔다가 1도 갔다가 이렇게 됐잖아. 0에서 0이에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 이거 발산해요. 특히 뭐라고 하냐면요. 진동이라고 해요. 발산 종류 중에 진동이라고 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복. 네,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진동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계속 지금 이렇게 꿀렁꿀렁 되는 상태잖아. 한쪽으로 수렴하지 않고 그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진동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 발산. 이쪽으로 가면 발산이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수렴이에요. X축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럼 진동이라고 안 하나요? 네, 진동이라고 안 해요. 그럼 진동이라는 것은 진폭이 1 이상을 계속 유지했을 때요. 자, 과학 시간 표현인가요? 뭐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요? 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과학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1에 x제곱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x값에다가 근데 이거 유리수 넣을 수 있으니까 얘는 이따가 문제 보면서 가자. 다시 한번 우리가 수렴하려면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고? 우극한과 자역한이 같아져야 한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한다? 발산이라고 한다. 발산의 종류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로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지 않은 상태, 걔가 발산이에요. 그것도 발산이에요. 그 다음에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 그것도 뭐예요? 발산이에요. 그 다음에 진동하는 경우 이것도 발산이에요. 진동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게 진동하면서 수렴합니다 라는 표현 없어요. 그건 수렴이에요. 이해될까요? 사인 함수는 폭이 계속 일정하잖아요. 근데 사인 함수에서 점점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해봐요. 점점 줄어든다 생각해봐요. 걔는 진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걔는 수렴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 위에 거 y는 x분의 1 그래프 있지? y는 x분의 1에서 내가 방금 x값을 어떤 상수가 아니고 x가 무한대를 향해 가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수렴. 네, 어디를 향해 가요? 0을. 0으로 수렴해요. 선생님 얘는 우극한이랑 좌극한을 안 따지나요? 네, 안 따져요. 왜냐면 무한이 가버리면 방향이 한쪽 방향밖에 없어요. 무한보다 살짝 큰 값에서 오른쪽에서 못 와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면요, x분의 1은요? 0. 이것 또한 0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럼 얘는 우극한 좌극한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렇다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갔을 때 fx를 판단하려면 얘는 우리가 x가 a의 우극한과 x가 a의 좌극한 이 두 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근데 x가 무한히 간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저 상태로 수렴과 발산을 판단한다. 쟤가 모여요. 그럼 수렴이에요. 쟤가 모이지 않아요. 그럼 발산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무한의 우극한과 무한의 좌극한 이런 상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오케이. 자, 보자. 거기에 대한 서술이 쭉 주어져 있고요. 어제 막 그래프 가지고 했었죠. 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리미트 fx가 조각함수가 나와있죠. 피스 펑션이라고 했죠. 위에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고요. 언제요? x가 뭐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를 그린대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를 그린대요. 근데 우리는 리미트 x가 어딜 향해 갔을 때요? 2를 향해 갔을 때 fx 값이 존재하고 싶대요. 수렴하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을 따졌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졌을 때 두 개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지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봐봐요.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이건 무슨 극한? 우극한일 때는 위에 걸 따라가요? 아래 걸 따라가요? 아래. 위에 걸 따라가요. x가 2보다 큰 값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극한은 이쪽 파트예요. x가 2의 좌극한이죠. 그럼 얘는 위에를 따라가요? 아래를 따라가요? 아래를 따라가요. 맞죠? 2보다 작은 값이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극한값과 여기에 대한 극한값, 2에 대한 극한값이 서로 같아져야 돼요. 아직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프로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려요. 2차 함수를 그리는데 x가 뭐에서 접해요? 2에서 접해요. 그래서 2의 오른쪽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왼쪽은 뭘 그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니까 제가 지금 이 형광펜을 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끝에 값을 7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함수값으로 생각을 했다 라고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2에 대한 우극한이 지금 몇이죠? 0이죠. 2에 대한 우극한이 지금 0이죠. 주연색 함수를 따라가면. 그럼 좌극한도 0이 나와야겠네. 그러려면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딱 이렇게 일치해야 하는 거지.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렇다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뭘 지나야 돼? 2,0을 지나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0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 k는 뭐? 2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얘를 이제 그럼 선생님 풀 때마다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뒤에랑 살짝만 스포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연속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프가 연속이다 라고 하면은 몇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존재하고요?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두 개가 어때요? 같아요. 오케이. 다시 한번 여러분 연속 함수잖아요. 그럼 저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함수라는 뜻이에요. 연속 함수라는 것은 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를 연속 함수라고 해요. 그렇다면 내가 연속 함수라고 보장이 되어 있어. 그럼 난 극한값 구하는 과정을 함수값 구하는 과정이랑 똑같이 봐도 돼? 된다고. 선생님이 1단원에서 극한을 설명했을 때 너희들한테 경계하게 했던 건 뭐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합니까? 아니요. 극한값이라는 개념과 함수값이라는 개념은 달라요. 원석이가 정수기의 위치에 가는 것과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는 행위는 다르게 봐야 돼요. 정수기가 사라졌더라도 정수기가 있는 위치까지 가는 게 극한이고요. 정수기에서 물을 떠먹는다 라는 행위가 함수값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정수기를 제가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그럼 원석이는 네 정수기까지 갈 거고요. 극한값으로 정수기 위치까지 갈 거고요. 물까지 마실 거예요. 그럼 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한다 라는 비유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재윤이한테 재윤아 우리 장난 좀 쳐보자. 정수기 좀 없애버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석이가 물 마시러 선생님 물 좀 마시러 갈게요. 갔어요. 분명히 갔죠. 근데 정수기를 못 찾았어요. 그러면 원석이는 극한값, 즉 정수기가 있었던 위치까지 갔지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재윤이가 정수기를 반에 저기 뒤에다가 설치해놨어요. 그럼 함수값은 우리 교실에 있는 거고 극한값은 저기 원래 있었던 정수기 위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연속이라고 해봐요. 연속이라고 하면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떤 상태라고? 같은 상태라고. 자, 봐봐. 다항함수는 잘 머릿속에 잘 기억해. 다항함수는 대표적인 연속함수예요. 다항함수는 대표적인 연속함수예요. 그러면 제가 다항함수를 다뤄요. 그러면 극한값을 함수값이랑 동일하게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다면 잘 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2차 함수는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면 뭐라고요? 연속함수고요. 연속함수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고요. 저는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일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를 확인해야 돼요. 극한값과 함수값은 당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하지만 얘가 무슨 함수니까? 네, 연속함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극한값 어떻게 확인해요? 네, 2 대입해서 함수값으로 풀어버려요. 대입하면 몇이에요? 4. 네, 0이죠. 4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0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좌극한 따져볼게요. 좌극한을 따지는데 2의 좌극한 마이너스 x 플러스 k죠. 1차함수죠. 상수항을 더하든 빼든 아무튼 1차함수죠. 그럼 연속함수네요.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판단해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0과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같아지면 k는 몇이다? 2다 라고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요. 오케이? 딴딴. 애들 이거 못할 텐데. 아, 조금 믿어볼까?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좌극한일 때 fx-1 판단해보래.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너 진짜 꿀팁 하나 준다. 그래프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따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문제가 fx 플러스 1이니까 또 이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그리고 근데 저 그래프를 2번 더 그릴 거야. 근데 내가 커피 언제 와요? 아, 지금 곧 도착한대요. 방금 연락 왔어. 진짜요. 1시 51분에 네 연락 왔어.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극한값이 거의 콤마에 가까워지고 있어. 자, 잘 봐. 이거 판단하는 방법. 얘들아, 0의 좌극한을 마이너스 0.1로 생각해. 그럼 0의 우극한은 나 뭐로 생각할 거야? 0.1로 생각할 거야. 자, 1의 좌극한 뭐로 해석할 거야? 1의 정확한 0.9요. 1보다 조금 작은 값이요. 1의 우극한은요? 1.1. 오케이? 아, 뭐 1.00001 하면은 더 길어지잖아, 풀이과정은. 그럼 봐봐. 마이너스 0.1 여기다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1이지. 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1에 좌극한을 판단하시오 문제야. 마이너스 1에 좌극한을 판단하시오. 몇이야? 마이너스 2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 fx 플러스 1이야. 그럼 0의 우극한을 뭐로 해석한다고? 0.1 0.1 작은 단위다 라는 말이지. 그럼 얘는 f 1.1을 찾으시오 말하는 거지. 그러면 1.1 1의 우극한 어딜 향해 가? 4를 향해 가. 이렇게 판단해주면 그래프를 옮길 필요가 없어. 오케이? 할만하지?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았어. 이따 연습 좀 하자.